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갑오징어는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한 해산물인데요. 갑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기능 향상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B12와 철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과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갑오징어를 고를 때는 눌렀을 때 단단하면서 색깔이 선명하고 먹물이 터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면역력 증진을 비롯해서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홍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센터. 건강기능식품 전문 시스템 구축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40년간 건강한 생활을 선도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센터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자라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식물성 지향, 동물복지, 건강한 경험, 친환경 케어라는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식품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에도 이로운 바른 먹거리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을 이어나가고 있다는데요. 특히 자연의 이치와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첨단 기술과 접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부터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증가되고 있고 시니어 가구 역시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역관리가 필요하거나 피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삼의 이로움을 오롯이 전하고자 홍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 원료인 홍삼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인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인증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인삼 재배 환경과 인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그리고 유해 생물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홍삼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홍삼은 피로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 조절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홍삼은 대개 인삼을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증삼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데요. 인삼을 찌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가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에 약한 진세노사이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온감압 건조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열에 불안정한 인삼 다당류의 파괴를 막고 진세노사이드 손실 최소화로 기능 성분을 보존하며 홍삼이 가진 고유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빈증 인삼만을 사용하며 법적 필수 검사인 29가지 항목 외에 498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홍삼뿐만 아니라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팔물탕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팔물탕은 한의학에서 숙지향과 당귀, 백작약, 청궁으로 이루어진 사물탕과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로 이루어진 사군자탕을 합한 단어입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조선시대에서는 왕실에서 기혈 보충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동의보감 등 주요 문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빈혈, 월경 이상, 병후 회복 등 다양한 증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팔물탕과 궁합이 잘 맞는 원료로는 산삼의 뿌리 조직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간 차가버섯, 운지버섯, 명지버섯, 그리고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통마늘을 발효, 숙성한 흑마늘과 사슴의 녹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원료인 홍삼의 기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21가지 전통 원료를 추가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주기적으로 보약으로 기력을 보충하시는 50에서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병중, 병후, 면역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섭취하시기 좋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나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건강 상태와 체질, 식습관,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 포장에 명시된 복용량에 맞춰 섭취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계절이지만 누구보다도 여름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한증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중 하나인 땀.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 땀샘에서 분비되며 평소에는 피부 보호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우리 몸은 피부가 열기를 느끼고 체온이 약 37도보다 높게 올라가면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땀 분비량이 증가한다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 외에도 과도하게 땀을 계속 분비하고 있다면 다한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온에 노출되거나 운동 등 특별히 많은 땀을 유발할 만한 이유 없이 정상인에 비해 심한 땀 분비가 발생하는 것을 다한증이라 합니다.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해 피부가 지나치게 축축해지고 심한 경우 땀이 줄줄 흐르고 뚝뚝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다한증 부위와 접촉한 물건이 젖고 옷이나 신발의 색깔이 변하고 피부에 달라붙기도 합니다. 다한증은 전체 인구의 약 5%가 겪는 질환으로 특별한 신체 활동 없이도 겨드랑이나 손, 발 등 신체 부위에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생리적으로 필요한 땀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학적 검사를 통해 다한증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열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검사로 어떤 부위에 특히 체열이 높은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무르고 벗겨지며 갈라지고 가려움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진과 무좀, 피부 감염, 피부색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악수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경우, 중요한 식사를 할 경우 또는 색깔 있는 옷을 입을 때 여러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다한증 환자들은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한증은 약물 치료부터 주사요법,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낮출 수 있는 항우울제나
교감신경 베타 차단제,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비에 직접 작용하는 항콜린성 약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효과가 크지 않고 비특이적으로 전신에 작용하므로 전신에 대한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 치료는 희석한 보톡스를 다한증이 나타나는 부위 전체에 피하 침윤하는 치료입니다. 효과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효과의 정도는 좋은 편이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드물지 않고 효과 지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시술 통증이 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 마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 고주파나 알코올을 이용한 교감신경 파괴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주파를 이용한 교감신경 파괴술은 신경 파괴병소를 특정 부위에 국한시킬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블록침을 정확하게 교감신경에 거치해야 하며 신경 파괴 중 마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이용한 교감신경 파괴술은 알코올이 주사 주위로 퍼지면서 신경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고주파를 이용한 교감신경 파괴술에 비해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알코올이 불필요한 곳에 흐를 경우 원치 않는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 파괴술은 다한증 부위의 교감신경을 고주파나 알코올로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시술의 효과는 매우 좋으며 효과 지속 기간은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1년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수술적 교감신경 절제술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재생되므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반복해서 신경 파괴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성 다한증이 없거나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크고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이전보다는 증상이 크지 않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한증을 치료한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꿔야 합니다. 중재적 치료나 수술 치료의 경우 땀 분비가 되지 않아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지나친 땀 분비로 인해 옷이 쉽게 젖고 악수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그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든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천연 신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주스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건강은 많은 사람의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병장수부터 웰빙, 안티에이징에 이르기까지 건강 키워드는 바뀌어 왔지만 건강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건강관리의 화두는 바로 저속노화라고 합니다. 저속노화란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함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신물질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주에 위치한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시키는 천연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 등 화학계 석사, 박사가 모여 2017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회사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며 기술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산화질소 전달체인 천연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이어주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줄어들면 산화질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이 안 되어서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의 지름은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이곳을 지나는 적혈구의 크기는 8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적혈구가 둘 이상 뭉치게 되면 혈전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을 막아서 세포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천연 신물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산화질소 공급을 장시간 지속시킬 수 있는 천연 신물질을 개발해 저속노화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와 국제혈관질환학회에서 상을 받으며 천연 신물질의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천연 신물질은 활성산소를 포집해서 배출하는 식물성 헤모글로빈과도 같아서 세포에 산소를 약 7배 이상 공급하고 활성산소를 약 70% 이상 포집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을 유발하는 트롬복센이라는 나쁜 단백질을 약 90%까지 낮추어서 적혈구가 덩어리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모세혈관이 적혈구가 통과할 정도로 이완되게 만들어서 산화가 진행되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는 천연 신물질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제주도의 카페를 운영하여 천연 신물질이 함유된 주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신물질은 유산균과 천연물의 발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데요.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주스는 천연 신물질을 비롯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트와 비타민C와 식이섬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사과, 그리고 노화지연을 돕는 대표 항산화 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당근을 원료로 하여 만든 건강 주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천연 신물질은 당과 결합되어서 흡수율이 높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럭토스라는 과당의 고리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비트와 사과 등 항산화 물질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주스 한 잔으로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많은 사람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여기에 빵과 함께 먹으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천연 신물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외에 카페테리아에서 천연 신물질 기반의 제품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설립해서 학회에 저희 기술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신체 노화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신물질 기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해녀는 국가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직업인데요. 하지만 해녀 고령화에 따라서 현직 해녀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녀 체험을 비롯해서 전문 해녀 해남 육성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충청남도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명소가 밀집된 국내 해양관광지로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안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는 서해 특유의 갯벌과 낙조가 어우러진 해수욕장이 있다는데요. 해질 무렵의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며 서해의 잔잔한 파도를 감상할 수 있고요.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림도 인기 명소라고 하는데요.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휴양림 내 숙박시설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연못과 이국적인 정원이 특징인 수목원과 대규모의 해안 사구 등 수많은 관광 명소가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태안 안면도에 해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 문화를 이어가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태안의 해양관광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해남 해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태안 천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잠수협회 전국지부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태안군 지부장인 김기용 해남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해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부터 물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6년간 해남으로서 바다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안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수색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유류 피해 극복 기념 한마음 걷기 대회와 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녀라는 대한민국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해녀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간단한 물질 도구만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을 말하는데요. 해녀들은 보통 한 번 잠수하면 1분 이상 숨을 참으며 하루 최대 6, 7시간까지 물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해녀들의 물질 기술은 단연간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데요. 수압에 견디는 눈과 귀를 비롯해 폐활량과 찬물에서 견딜 수 있는 신체 조건, 그리고 바다에서 커다란 바다 생물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녀 체험은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선 전문 강사가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경, 채집도구, 오리발 등을 이용하여 얕은 수심에서 안전하게 해초나 소라, 조개 등 해산물을 잡아보는 해녀 잠수 및 물질 체험을 진행합니다. 직접 채취한 해산물은 드실 수 있도록 손질해 포장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홈이나 집게 등을 이용해 간조시에 해산물을 채취해보는 해루질 체험과 해녀들의 생화품을 이용한 공예 체험도 있습니다. 해녀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 해녀 해남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초급, 중급, 상급 교육과정과 해녀 해남 전문 직업반 및 강사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숙한 해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라는 전통문화를 공부하며 해녀의 잠수기술 및 공동체 생활도 배운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마치면 해녀 활동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 전문가 혹은 선배 해녀와의 만남을 통해 적절한 조언과 노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센터 내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와 해녀 해남이 직접 채취한 재료들을 가지고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녀 교육 외에도 해양 레포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에는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빙이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프로그램은 자격증 과정과 강사 양성 과정으로 나누며 강사 과정 시 전문 강사로부터 다이빙 관련 이론적 지식과 기술, 해양 환경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프리다이빙은 공기통을 착용하고 수중을 탐험하는 스쿠버 다이빙과는 달리 오직 자신의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물속에서의 호흡법과 안전수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해녀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강인한 상징이자 소중한 자산인 해녀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녀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선배 해녀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생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해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중 및 수변 정화 사업을 진행하여
해양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문이 먼지와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바깥 풍경마저도 오염돼 보이는데요. 하지만 창문 청소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층 건물일수록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창문 청소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창문 로봇 청소기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대청소를 하곤 하죠.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에 집안 청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소를 하기가 수월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바깥 공기로부터 차단해주고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창문인데요. 창문은 외부와 맞닿아 있는 만큼 쉽게 더러워지지만 반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기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며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바깥 창문은 청소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손쉽고 안전하게 외부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문 로봇 청소기를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주방거전 선두회사로서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좋은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0세 시대 현대인들의 두뇌 건강을 위해 2020년부터는 용량별로 7종류의 뒤제조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품질력과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국 서비스를 통해 항상 최선을 다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탕기를 비롯해 두유 제조기와 저당밥솥 등 뛰어난 성능의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새로운 생활가전제품 브랜드를 론칭하여 로봇 청소기 시리즈와 아파트 주거 환경에 필수적인 창문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하여 이중창, 난간, 창틀이 많은 유리창 청소 시 안정성과 편리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청소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조의 유리창이나 오랜 기간 외부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창문의 찌든 때까지 깔끔하게 청소하여 깨끗한 창문뷰를 제공하고자 창문 로봇 청소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창문 로봇 청소기는 유리창에 흡착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제품이라는데요.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물 주입구에 물을 넣어준 후 걸레를 장착하고 전원을 연결한 뒤 손잡이를 잡고서 창문에 대고 버튼만 누르면 끝! 부착한 위치에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청소해준다는데요. 한 방향 물 분사가 아닌 양방향 사중 미세 물 분사로 미세먼지와 황사로 얼룩진 부분을 부드럽게 불려 닦아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 5.7cm의 슬림한 형태로 이중창이나 좁은 창틀도 거뜬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 제품은 AI 자동 경로로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만든 제품인데요. 사용 환경에 따라 4가지 청소 모드를 지원합니다. 가로형 유리에는 Z모드, 세로형 유리에는 M모드 청소가 적합하고 더욱 꼼꼼한 청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ZN 동시 청소 모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모서리의 틈새 먼지는 테두리 청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허공 감지 센서도 장착돼 있어 창틀이 없는 유리나 거울, 샤워 부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은 약 60dB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약 3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유리창 표면의 오염물을 깔끔하게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 중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원 코드가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품의 전원 코드를 분리해 보았는데도 창문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할 때 유리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제품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코드선이 빠지거나 정전 등의 상황에서도 20분 이상 합착되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낙하 센서가 있어 허공이 감지되면 회피하도록 되어 있고
걸레에 이물질이 끼거나 제대로 흡착되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 청소를 멈추고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kg의 하중을 견디는 고강도 안전루프를 적용해서 만일의 상황도 대비하였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더러워진 걸레는 세탁하고 제품 본체와 루프, 전원선은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가방에 넣어 보관하면 된다는데요. 요즘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데 특히 여성들도 간단히 설치해 안전하게 창문 청소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한다는 사용 리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품이 사각형 디자인으로 창문틀 구석구석 잘 닦이고 57mm 얇은 두께로 좁은 난간과 이중창 사이도 쉽게 쏙 들어가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러운 창문과 답답한 시야 때문에 창문 청소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베란다 창문 크기가 크고 고층이어서 청소가 어렵다면 이제는 창문 로봇 청소기를 통해 고층 아파트나 접근이 어려운 창문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미관상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건물의 복도, 계단을 비롯해 사무실 정기 청소 등 종합 청소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결한 환경은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특히 건물이나 사무실 같은 상업 공간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방문객이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무실의 청소 상태는 일을 하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그리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청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청소에 대한 진심을 담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중소형 빌딩과 빌라를 위한 종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건물의 첫인상과 쾌적한 환경은 입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저희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정성을 다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 동선 및 작업으로 청소 작업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청소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친구의 권유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성과물이 나오며 동일한 작업자가 진행을 해도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현장이든 누가 작업을 하든 동일한 성과물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회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소 품질의 일관성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시작한 저희 회사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우수한 청소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숙련된 전문가들.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먼지가 가득한 공간을 청소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 사전 점검 및 담당 범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작업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모든 청소의 기본 순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창문의 얼룩과 창틀에 쌓여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없애고 바닥 청소를 한다는데요. 건식 청소기를 이용하여 시공 과정에서 생긴 분진과 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하고 습식 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낸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용 화장실 청소를 진행한다는데요. 화장실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면대와 변기, 타일 벽면과 바닥 등
청소구역별 전용 세제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청소한다는데요. 작업자의 시선보다는 관리자의 시선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주하는 사무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청소 사용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전기 청소 시 좌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고객의 시선에서 행동을 해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화장실 청소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그 설명서에 따라 청소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작업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통로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인 계단도 청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다는데요. 이때 대걸레로 잘 닦이지 않는 곳은 직접 손걸레를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준다고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쓸어 담은 후 물차를 이용해 물청소를 진행한다는데요. 고압 세척 장비를 통해 바닥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찌든 때를 말끔하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안전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작업 방문 전에 정확한 견적 상담으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며 정기 청소부터 일회성 청소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언제나 한결같은 청소 퀄리티를 유지합니다. 혹시라도 청소 품질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재청소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건물 시설관리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건물의 다양한 문제 발생 시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청결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청소 전문가에게 계단과 화장실 등 건물의 청소를 맡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집을 짓고 나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 짓기는 힘든 일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시작을 아예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주를 위한 건축 플랫폼을 선보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로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로망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일련의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는데요. 건축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완공되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욕만 갖고 도전했다가 후회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20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사를 합리적으로 연결하고 공사 현장까지 관리한다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느낀 것은 내가 건축주여도 건축하기 힘들겠다 였습니다. 건축의 과정이 길고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이 처음이거든요. 건축주는 회사로 치면 사장인데 사장 이 일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건축은 이 시행착오가 사업의 실패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건축이 실패를 하게 되면 같이 설계를 한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또 전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건축주가 최선의 설계자와 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개 경쟁을 만들고 그리고 공사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면 이게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사와 전기, 기계기술자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 전문가와 데이터 및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IT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건축이 처음이라 어려운 초보 건축주를 위한 베테랑 공사관리자의 현장 공사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건설사 공개 경쟁 입찰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3,500개 이상의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사에 동일한 자재와 제조사, 제품명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견적 비교가 가능하다는데요. 지인 간에 이제 공사 계약을 했을 때 그 정확한 내역이 없고 그 수의 계약으로 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많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평균가와 적정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공사관리 플랫폼에서는 현장 진행 상황이 매일 건축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며 이를 토대로 정확하게 공정률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사대금 역시 공정률을 바탕으로 매달 안전하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공사대금 관리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성에 대한 지급분, 그리고 기성을 지급했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는 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줄 것이냐, 그리고 공사가 진행됐을 때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게 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뭔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기성을 지급했더라도 그거를 이체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공사가 하도급한테 돈을 못 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도급하고 1대1로 뭔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은 보통 2D로 만들어지지만 2D 도면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 같은 도면을 보고도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설계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구현하고 건축에 필요한 정확한 물량까지 제공하면서 공사의 전체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설계 도면과 건설 정보 모델링,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공사비 원가 절감 회의를 진행한다는데요. 저희들한테 오시면은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은 사실은 설계 도면 검토입니다. 거기에 기초가 돼서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 검토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시공성 검토, 두 번째가 재료를 적정하게 썼느냐, 세 번째가 도면에 오류나 내역에 오류가 있느냐, 네 번째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라도 사실 비용 절감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어디에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건물의 목적이나 설계, 시공사의 역량에 따라 시공 기간도 달라진다는데요. 건설사 공개 경쟁 입찰과 공사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현장 공사관리까지 선보이는 회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축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인증인 ISO 인증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ISO 인증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과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ISO 인증이 있다고 합니다.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다양한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인데요. 단순히 하나의 인증서가 아닌 기업이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각종 단체나 기업의 홍보 및 행사용, 동호회 모임용에서 필요한 용품인 입장권 팔찌를 생산하고 있는 박정훈 대표. ISO 인증 심사원이자 인증 컨설턴트인 김현수 전문가에게 ISO 관련 컨설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내부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김현수 전문가.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 그리고 재무 건전성과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 체계 등 ISO 인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진단한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체에서 IS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SO 인증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품질 관련돼서 부적합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전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미비했던 건 아닌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순회 점검을 하지 않아서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을 식별 못한 건 아닌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전문가는 ISO 규격의 요구사항에 맞는 절차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ISO 인증은 획득 시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인증회사에서 ISO 인증 정보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인증 요건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바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놀랐었고, 특히 인증 준비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회사의 운영 체계 및 제품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 ISO 인증. 이제는 ISO 인증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ISO 인증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현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 시절에 ESG 경영에 관심이 생겨서 첫 직장으로 ISO 인증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심사원 관리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사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기업의 경영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피드백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다니는 게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게 제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업 컨설팅 인증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ISO 인증은 뭘까요?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고요. 기업이 체계적인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다음으로는 ISO 14001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고요.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ISO 45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고요. 기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적인 작업자 환경을 조성하고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심사원을 하는 보통의 케이스와 달리 저 같은 경우는 ISO 인증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인증 체계나 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기업에게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행까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해당 기업이 이 절차대로 인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ISO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이라든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이런 양식들을 공유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인증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증을 통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음틀을 이용해서 얼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 후에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음틀은 냉동실 안의 음식과 냄새, 세균 등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 번 사용해서 오염이 심하다면 얼음틀을 식초를 탄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 물로 씻어 건조하면 얼룩과 냄새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